고전은 읽기 쉽지 않죠. 한 문장 한 문장 숙고해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글의 밀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시간 없다고 눈으로 그냥 대충 물 흐르듯 글을 읽어내려가면 재미도 없고 머리에 남는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몇 페이지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제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큰 매력입니다. 고전을 통해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든 한번 읽어보려 기회를 엿보는 것이죠. 하지만 꼭 어려운 길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디딤돌을 하나만 더 밟고 가면 됩니다. 마흔에 읽는 고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강영수 작가님이 집필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입니다. 이 책은 고전이 아닙니다. 디딤돌이라고 해야 할까요? 고전을 위한 참고서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작가이자 철학자인 강용수님의 손으로 여과된 또 다른 인문학 책이죠. 왜 이 책에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아마도 마흔이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마흔의 골짜기를 거의 넘어가고 있는데요. 강용수 작가님을 통해 듣게 되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들의 인생에 잔잔한 위로를 던져줍니다. 강용수가 말하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세 가지 핵심 조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는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30대에 이르러서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의 강의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텅 빈 강의실에서 수업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말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쇼펜하우어는 삶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로 유명합니다. 그가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한 건 40 중반에 이르러서야입니다. 종국에 그가 주장했던 삶의 의미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 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니체, 비트겐슈타인, 칼 포퍼 등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니체는 그의 책으로 인해 철학자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받았죠.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사실 그는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즐기는 것은 쾌락을 뜻하지 않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피하고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성공, 부,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은 짧고 고통은 길죠. 행복과 고통은 결핍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라고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결핍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끼죠. 그리고 인간은 또 다른 결핍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죠. 멋진 차를 구입하고 새 집으로 이사를 가도 그로 인한 행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안식처를 바라보게 되니 또다시 인간은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디폴트 값은 결핍입니다. 계속해서 더 풍요로운 삶과 행복만을 쫓는다면, 다시 말해 계속해서 결핍들을 채우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 갈증만 얻게 될 것입니다. 마흔의 삶, 이제는 결핍과 욕구의 많고 적음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하는 때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지세요. 하지만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에서 필요한 간격, 홀로서기입니다. 고슴도치는 추운 날씨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시가 서로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붙었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체온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는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우화를 통해 함께하는 삶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헤어짐과 모임을 반복한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간격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최소한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자식과 부모,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등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깝다는 이유로 쉽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 시기심, 자존심 등으로 서로를 찌르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현명한 사람은 적절한 거리를 두고 불을 쬐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에 손을 집어넣고 화상을 입는다 라며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실 우리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결핍을 채우려 하지 말고 홀로서기와 타인과 간격의 균형을 지켜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현재 이 순간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 하나는 동물이 가진 근심과 불안이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그건 동물이 현재에 집중해서 살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과거를 생각하며 후회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은 미래로 인해 불안해하고 의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고요. 미래는 상상력으로 만든 환영일 뿐 그 안에 갇혀 사는 인간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자도 비슷한 말을 했죠. 과거에 사는 사람은 우울하고 미래에 사는 사람은 불안하고 현재에 사는 사람은 평화롭다. 미래를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은 오늘은 단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내일이 없고 내일 같은 오늘도 없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는 삶의 묵직함을 느끼기 시작한 마흔이라는 삶 속에서 가지게 되는 많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는 고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고전이라는 재료를 통해 맛깔나게 만들어진 음식이죠. 처음 본 재료들로 맛있는 음식을 뚝딱 만들면 좋겠지만 먼저 예시를 본다면 좀 더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영화도 같은 책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읽는 사람에 따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철학자를 통해 만나본 쇼펜하우어, 이제 여러분이 직접 요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